안녕하십니까. 사라제키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저희 팟캐스트 오디오로 청취해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영상으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 감사드립니다. 9월 11일 수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NFT 시장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토큰화된 자산이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입니다.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가치를 담을 수 있어서 음악이나 영상이나 아트나 이미지들을 담아내는 그런 토큰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FT로는 Bored Ape Yacht Club 혹은 펑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이미지화한 NFT가 많이 거래됐었죠. 지금은 사실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최저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바닥 가격, 소위 floor price라고 하는 최저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사에서는 어떤 NFT가 이렇게 지금 floor price를 올리고 있냐, 최저가를 좀 올리고 있냐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바로 AI로 만든 디지털 아트 NFT가 이 인기를 좀 끌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NFT 마켓플레이스인 블러에 따르면 디지털 아티스트 레픽 에네돌이라는 작가의 Winds of Yawanawa 라는 컬렉션이 지난 한 주 동안 3.9 이더리움에서 7 이더리움으로 가격이 상승을 해서 80% 상승을 기록했고요. 엘문 맨시머프라는 작가의 최초 텍스트 이미지 프롬프트 컬렉션의 Align Draw라는 컬렉션이 같은 기간 동안 0.83 이더리움에서 1.57 이더리움으로 90%나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블러에 따르면 Bored Ape Yacht Club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가격을 한때 자랑했던 NFT 그리고 두들, 퍼지 펭귄 등등 상위 컬렉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모두 상승을 또 했고 대부분 이런 컬렉션들은 5%, 10% 정도까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NFT 자체의 거래량은 좀 계속 낮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불장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요 정도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암호화폐라는 것이 저희가 크립토, 블록체인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NFT라는 시장이 또 따로 있고 블록체인이라는 또 시장이 따로 있고 다양하게 좀 서브컬처가 중요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의 고향인 디파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규제 대상이 사실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디파이라는 것이 Decentralized Finance, 금융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법에 저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파이를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사실은 P2P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에서 어제 의회에서 최초로 탈중앙화 금융 청문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뤘던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제 비판, 어떤 옹호 이런 것들이 좀 당파적인 이슈가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원회 위원장인 프렌치 힐 이라는 인물이 블록체인이 금융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고려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는 것이 오늘 청문회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어떤 톤앤 매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어쨌거나 탈중앙화 금융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P2P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집어냈다고 보고 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의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 토론이 사실 시작 자체는 좋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인물도 있었는데요. 맥신 워터스 하원 의원 같은 경우 에릭 트럼프의 새로운 디파이 프로젝트인 World Liberty Finance 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워터스 의원은 탈중앙화 금융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해킹이나 사기나 불평등한 정보 그리고 이해 상충에 관련된 위험이 높아져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기술 그리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이해를 할 때 저는 그 금융 서비스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규제 잣대로만 이제 이 금융 서비스를 이렇게 옳다 그르다 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특히 암호화폐, 탈중앙화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없었던 자산 클래스를 만들어내고 이전에는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또 중앙화 금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통 금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생각 자체를 시작부터 바꿔버리는 틀을 깨버리는 그런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금융을 규제했던 그런 잣대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탈중앙화 금융을 잘못된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새로운 기술 산업이기 때문에 탈중앙화 금융에서 사기나 해킹을 이루었던 그런 스캔들 같은 사건을 두고 이 탈중앙화 금융의 잣대를 좀 두기에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용어를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탈중앙화 금융을 정치적인 잣대에서 아직 보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이 또 도와줘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청문회 같은 경우 사실은 별다른 수학 없이 말 그대로 토론을 한 상태에서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이 에피소드 소개란에 기사와 함께 또 영상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돌려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소식 재미있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 그리고 리뷰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온체인을 좀 써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서비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ENS가 9월 10일 5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팔 그리고 그 자회사인 벤모와 함께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ENS 도메인 같은 경우 왜 주목이 되었냐면 2017년 5월에 출시되었는데 여러분들 온체인 잘 아시다시피 OX 혹은 T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 일종의 계좌 번호입니다. 지갑 번호라고도 하고 지갑 주소라고도 하는데요. 이 긴 정말 사실은 외우기 어려운 그 번호, 그 숫자, 그 문자들이 ENS를 통해서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사라권이기 때문에 사라권.ENS 이렇게 치면 제가 05X T 어쩌고저쩌고 문자 숫자로 이제 막 랜덤하게 조합된 그 주소를 외우지 않아도 야 사라.ENS로 얼마 보내줘 얼마 보낼게 이렇게 하면 이 거래 주소가 복잡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나 잘못된 송금 이런 사건들이 꽤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ENS가 통합이 되면서 페이팔을 통해서 혹은 벤모를 통해서 지갑 주소 대신 이 ENS 이름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고요. 중요한 점은 이 협력에서 5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팔 그리고 벤모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허들을 넘었다, 장애물을 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벤모가 미국에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유럽에서 이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한 파트너십이고 페이팔에 좀 웹3 관련된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럽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중심 핀테크 플랫폼인 스위스보르그라는 프로젝트가 모포 프로토콜을 활용한 수익률 USDC earn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이제 스위스보르그 앱 안에서 웹2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온체인 경험이나 뭐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들이 몰포, 볼트, 금고라고도 하죠.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arn 상품 하면 사실 스테이킹을 하면서 어떤 수익률을 얻는, 이자를 얻는 그런 상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위스보르그에서 이 몰포 USDC earn을 통합한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셨을 때 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몰포라는 프로젝트가 2023년 초부터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1년여 만에 TVL, 이 가치, 자산이 고정되어 있는 양이 1억 8,330만 달러에서 13억 7천만 달러로 급증을 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함께 더 많은 자산들이 지금 이 몰포에 묶여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몰포 플랫폼을 좀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가 스위스보르그 같은 웹2 투자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협력점을 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뉴스라고 보고요. 몰포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고 또 스위스보르그 입장에서는 웹3의 몰포 볼트 이 금고에 있는 이 자산들을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몰포가 선택된 이유에는 타사 개발자들이 이 몰포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맞춤형 대출 상품을 구축할 수 있는 볼트 인프라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보르그 입장에서도 이 웹2 소위 말해서 탈중앙 금융이 아니라 중앙화된 금융, 전통 금융의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 몰포 안에 있는 볼트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 사용자, 투자자들에게 이 볼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 개발 과정이 굉장히 쉬웠다라는 부분이 어떤 주목해 보실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협력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디파이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디파이 외에서 디파이를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긴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투자 상품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 접근성을 크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스위스보르그 이용을 하고 계시는 사용자가 있으시다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11일 수요일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그리고 유튜브에서 구독 그리고 리뷰, 좋아요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